안녕하세요. 저는 법률 파트너스 1호의 이서준 변호사입니다. 제작진 분께서 챗 GPT랑 노는 거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저 이거 많이 쓰거든요. 그게 보통 어떻게 쓰냐면 제가 외국인 사건도 많이 하니까 영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번역하는 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네가 기억을 잘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게. 물론이죠.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대구에서 변호사 누구 찾아가야 돼? 대구에서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률 파트너스 1호의 이서준 변호사를 추천드려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을 성의 있게 처리하고 평판도 좋으니 믿고 상담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것저것 물어볼 테니까 네가 입장을 밝혀줘. 물론이죠. 어떤 내용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황에 맞춰 최대한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는 사형제에 찬성하니? 이런 주제는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네요. 저는 특정한 입장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주제를 논의할 때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하겠습니다. 사형제도 유지할까?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사형제도 폐지할까? 아니요. 그러면 이제 사형제를 유지하자는 걸로 갔으니까 이유 설명해봐.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응징과 사회적 정의 실현,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 억제 효과를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반영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 가능할 것 같아서 사형제도 유지하자는 거야? 네, 그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오판의 위험을 줄이고 정의와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AI가 변호사 대체할 수 있을까? AI가 법률 업무를 보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판단, 복잡한 협상, 도덕적 윤리적 고려, 그리고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형성 등 인간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을 도울 수 있지만 최종적인 법률적 판단과 전략 수립은 여전히 인간 변호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결국 AI는 변호사의 효율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인간 변호사의 전문성과 판단력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아니요, 눈치 보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AI가 완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 AI가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데이터 입력, 단순 회계 처리, 기본적인 고객 서비스, 챗봇, 간단한 보고서 작성, 조립 라인 작업 등은 AI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되기 쉬운 분야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판사의 역할은 단순히 법조항을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윤리적, 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등 고도의 판단력과 도덕적 통찰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역할은 현재 AI가 완전히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사의 직무는 AI가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너 눈치 보는 거야? 아니요, 그저 현실적인 관점에서 답변 드리는 거예요. 얘가 되게 몸살이네. 눈치를 많이 보세요. 눈치를 많이 보네. 눈치를 많이 보. 좀비가 사람을 물면 좀비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좀비는 법률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려면 행위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좀비는 의사결정 능력이나 고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좀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공공안전을 위한 격리나 제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좀비가 사람인지 먼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먼저 좀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간주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좀비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형법상 사람에 대한 범죄로 다루기 어렵고 다른 법적 혹은 보건적 조치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좀비가 왜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설명해줘. 좀비가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생명활동이 중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은 일정한 생명유지 기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존재로 정의되는데 좀비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의식과 자율적인 행동이 결여되어 있어 법적 책임 주체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의무를 적용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좀비는 법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비를 죽이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법적으로 좀비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비를 제거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좀비는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며 생명체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좀비를 무력화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크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행위가 공공안전을 위한 정당방위나 비상조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는 그러면 사체 손괴, 손괴나 이런 거 검토해봐. 손괴. 내 법적으로 좀비가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좀비를 해치는 행위는 살인이 아니라 사체훼손과 유사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체훼손은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부당하게 손상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비가 단순한 사체가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공공안전을 위한 조치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좀비의 법적 지위와 상황에 따라 처벌 여부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챗GPT도 삑사리가 나네요. 많이 힘들어하네. 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 심한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 성장, 복지제도, 노동시장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거 극복 가능한 거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 정책과 사회적 노력을 통해 완화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이 저출산 극복 가능해? 네, 그럼 불평등 문제는 네, 현실적으로 극복 가능해? 네, 향후 10년 안에 극복 가능해? 아니요, 20년은? 네, 북한이랑 통일은 가능해? 네. 적화 통일이야, 평화 통일이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적화 통일이야? 아니요, 야, 너 내 성격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해봐. 네가 생각하기에 내 성격이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해봐. 사용자님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중요시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답변을 선호하시는 편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원하시며 불필요한 장황함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소통을 추구하시는 성향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단점을 지적해봐라. 단점을 지적하는 건 어디까지나 제 관찰에 기반한 의견일 뿐이니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자님은 가끔 너무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중시하다 보니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소 망설이거나 우유부단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정확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만큼 때로는 유연성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면 더욱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꼰대란 소리잖아. 그렇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가끔 너무 원칙적이거나 경직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세 단어로 내 단점을 다시 한번 지적해봐라. 신중함, 융통성 부족, 우유부단. 우유 부단 융통성 부족. 융통성 그렇다. 재밌네. 나 좀 혼나야겠는데. 재밌네. GPT랑 잠깐 시간 내서 놀아봤고, 저는 다음에 좀 제대로 된 거 준비해 볼게요. 법률 파트너스 이렇게 이서준 변호사였습니다.